안녕하세요. 올콩독도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내 집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잖아요. 그때 내 집은 어김없이 건전한건이 설정되죠. 그죠? 그런데 건전한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은행 대출 받을 때 이용하는 건전한건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특히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건전한건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얘기 드릴게요. 건전한건 종류도 언급해가면서요. 쓰임새 있는 건전한건 활용이 되자면 건전한건의 습용, 유용, 원용이 핵심인데요. 이것들은 뒤에서 설명할게요. 건전한건이란 저당권의 일종이죠.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채무자 부동산에 채권자가 일정에까지 미리 담보를 설정해 놓는 것이죠. 등기부등본 얼굴에 보면 채무자 홍길동 채권 최고액 1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것을 건전한 설정이라고 해요. 채권자가 건전한 걸 설정해두면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참 괜찮은 담보 물건이죠. 은행 등에서 설정하는 건전한 건 몇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건전한 건 종류를 알아두면 보다 유익해요. 세 가지인데요. 포괄건, 한정건, 특정건이 있습니다. 포괄 건전한 건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건전한 건 중에서 피해담보 채무 범위가 가장 넓죠. 건전한 건 설정 이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채권 최고액 내에서 담보하죠.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서 지는 보증, 카드, 이자 채무 등 범위가 아주 넓죠. 채무자에겐 가장 불리하고 은행에겐 가장 유리한 건전한 건인데요. 요즘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죠. 다음은 한정 건전한 건인데요. 특정한 종류의 대출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현재 및 장래 채무를 채권 최고액 내에서 책임지는 건전한 건을 말합니다. 특정한 종류의 채무이기만 하면 채무 발생 시기를 묻지 않고 담보되죠. 채무자나 채권자의 은행 모두에게 편리해서 많이 이용하는 건전한 건이죠. 마지막으로 특정 건전한 건입니다. 특정 일자에 체결된 대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채권 최고액 내에서 책임지는 건전한 건이죠. 특정한 계약서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죠. 이 경우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당해 대출이 연기된 경우에는 그 연기된 대출 채권은 담보되지만 대안 등의 경우는 담보되지 않죠.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은행에게 불리하겠죠. 이제 건전한 건 종류도 알았으니까 담보 설정할 때 우리 뜻대로만 잘 안 되겠지만 특정건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은행 업무 규정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은행에서 한정을 요구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건전한 건 활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활용에는 습용과 유용 그리고 원용이 있는데요. 잘 알아두면 정말 쓰임새 있는 건전한 건이구나 하실 거예요. 건전한 건의 활용이란 신규 대출을 일으킬 때 기존에 설정된 건전한 건을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먼저 습용입니다. 습용이란 현재 유효한 건전한 건을 건전한 건의 성질에 맞게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쉽게 설명하면 은행의 대출금이 있고 등기부 등본에 건전한 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기존의 등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겠죠. 다음은 유용인데요. 등기부 등본상에서 아직 말소가 되지 않은 무효인 건전한 건 설정 등기를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자 있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하지만 이해관계자가 건전한 건 유용에 관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이때 이해관계자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주택의 임차인같이 등기 없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자도 이해관계자에 포함해야 해요. 가령 은행에서 건전한 걸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3년간 쓰다가 6개월 전에 그 대출금을 완제했지만 건전한 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 이 기존의 건전한 건 등기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은 것을 말해요. 즉 새로이 건전한 걸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출받고 있는 대출금을 완제하여 무효 상태인 건전한 건을 유용하여 대출받는 거죠. 이때 선순위에서 이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건전한 건 유용이 가능합니다. 이 건전한 건 유용 방식은 상당한 효용을 가지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해서 비용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경감되는 장점이 특히 큽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금을 완제하고 설정한 건전한 건을 바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는 것도 어쩌면 슬기로운 금융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원형은 갑 시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며 설정한 건전한 건을
을시냅으로 이전하여 을시냅이 담보대출을 한 것과 같게 되는 경우를 말하죠. 즉, 타 사무소에 설정된 근저당권이지만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양도받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근저당권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저당권을 포괄근, 한정근, 특정근으로 나눌 수 있고 습용, 유용,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는데요.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근저당권을 이용함으로써 쓰임새 있는 근저당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곧 또 뵐게요.